상대방이 이제 재산 목록을 적어서 내는데 이게 전부일 거다,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 거죠. 그러다가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2억 원을 날리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서적의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재산 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을 하고 내가 얼마의 재산을 분할받느냐 또는 내가 얼마의 재산을 이제 분할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5대 5냐, 6대 4냐, 7대 3이냐 이런 것만 중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이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지 그만큼 내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재산 분할 비율이 50%라고 할지라도 재산 목록의 합계가 10억 원이면 5억 원인 거고 5억 원이면 2억 5천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재산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요,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써서 내라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상대방 것만 내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 남편 아내 이제 둘 다 각자의 재산을 써서 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등을 써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님, 근데 상대방이 혹시 재산 없는 척 하려고 돈을 좀 다른 계좌에 넣고 빼돌리면 어떡해요? 이런 게 재산 명시의 이제 맹점 같아요. 재산 명시를 해가지고 내면은 지금 현재 내 계좌에 얼마가 갖고 있는지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돈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빼돌렸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좀 많게는 3년 정도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은행 계좌에 지금 현재 5천만 원 있다고 써서 냈어요. 근데 은행에다가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 소송이 들어가기 불과 뭐 며칠 전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시아버지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것도 재산 목록이다. 그래서 남편의 은행 예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빠져나간 1억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진 않지만 가끔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도 사실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이제 제출한 재산 명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는 예금뿐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조회를 하고 싶다라면은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보험과 관련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꼼꼼하게 상대방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 남편의 재산이 어떤 거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숨겨둔 재산이 배우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자신의 그런 재산 현황 같은 거를 나한테 오픈을 안 해가지고 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금융거래 내역 조회라든지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제3자가 이거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이런 거를 허가를 해주거든요. 당사자가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이러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 빚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재산 분할을 받는 입장에서 배우자의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사실 불리해지잖아요. 재산 목록에 채무라고 이제 제출한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이런 채무가 있었다고? 은행에 빚이 3억 원이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법원은 당연히 그 채무도 재산 목록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재산 분할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억 원의 채무라는 거는 혼인생활과는 정말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던 채무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그만큼 손해잖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 분할에서 간과하기 쉬운 목록들은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은 재산이에요. 나중에 받을 퇴직금, 보험금 같은 거죠.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배우자가 퇴직을 한다라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목록으로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구성명 신청을 해서 너 지금 예상 퇴직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면은 직접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문서로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보험을 들어놓고 나면은 해지를 했을 때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해지를 했을 때 예상되는 해지 환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구성명 신청을 통해서 네가 보험사에서 직접 알아봐서 나한테 알려줘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는데요. 직장 같은 경우는 오래 다닌 경우는 퇴직금이 막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보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들어놓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산 목록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만큼 손해를 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대5냐 6대4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산 목록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례로 어떤 분은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뻔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재산 하나가 누락을 해가지고 재산 목록으로 제출을 했었고, 이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항소심에서 조회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항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재산 분할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재산 목록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당연히 적정한 몫의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점 명심을 하시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